문제 풀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제1고 프린트 같이 보겠습니다.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첫 번째, 빅뱅 우주론에 따른 초기의 우주 상태와 물질의 기본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해돼요? 봐봐. 쿼크와 전자보다 양성자가 먼저 만들어졌다. 얘들아, 빅뱅 첫 번째 고온, 고압의 한 점에서 폭발합니다. 그치? 고온, 고압의 한 점에서 폭발하면 첫 번째 만들어진 건 기본 입자라고 배웠습니다. 기본 입자가 누구야? 쿼크랑 전자가 기본 입자예요. 얘네들이 만들어졌고 쿼크들 3개가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고요. 이러한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 또는 양성자가 원자, 핵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플러스 전자가 결합하면서 원자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단계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억 볼게요. 쿼크와 전자보다 양성자가 먼저 만들어졌다. 틀리죠? 양성자는 쿼크 몇 개가? 3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쿼크하고 전자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야. 쿼크와 전자는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기본 입자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 됐나요? 대폭발은 초고온, 초고밀 상태의 한 점에서 시작됐다. 맞죠? 고온, 고압, 고밀도의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답은 4번.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잘 봐. 원자 가운데에 있는 A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원자 핵입니다. 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양성자의 봐. 여기 점박이 쿼크 2개랑 밑에 있는 쿼크 1개가 보이죠? 이해돼요? 얘는 빨간색 선생님이 표시하는 쿼크 2개랑 파란색 쿼크 1개가 보이죠? 어쨌든 총 몇 개가 뭉쳤어요? 3개가 뭉쳤어.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양성자는 파란색 쿼크 2개랑 빨간색 하나야. 이때 이 파란색 쿼크, 여기 이렇게 점박이로 되어 있는 쿼크가 업쿼크입니다. 업쿼크는 전기를 플러스 3분의 2를 띠고 있다고 배웠고요. 요 밑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무것도 색칠되어 있지 않은 게 다운쿼크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성자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 3분의 2짜리가 지금 파란색 2개야.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하나 있어, 빨간색.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가 되고요. 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짜리가 1개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빨간색이 2개야. 그래서 얜 전기정으로 0을 띄고 있는 중성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자유영혼, 이 아이의 이름은 전자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 뭐라고?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틀려요. 왜?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어. 왜? 양성자가 플러스고 중성자가 0이라서 2개 합치면 어차피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거야. 그럼 기억은 틀리죠? B가 누구야? 전자가 A 원자에게 포획돼.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서 원자를 이루는 시점. 원자가 이루어지면 잘 봐. 투명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이때 뭐가 생긴다고? 우주 배경 복사가 생긴다고. 빅뱅 증거죠. 이러한 우주 배경 복사가 생기는 시점은 언제라고 배웠어? 38만 년 3000 켈빈이라고 배웠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우주 탄생 후 약 3분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선생님, 3분에는 뭐가 일어났는데요?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졌어. 쿼크 뭉쳤어. 이해돼요? 그 다음 C는 중성자예요. 중성자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그랬어. 양성자들이 단단하게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면 디귿만 맞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옆에 맨 위에 3번 보겠습니다.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표는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에서 수소 원자핵의 생성과 수소 원자핵 및 헬륨 원자의 생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얘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래요. 나 봐봐봐. 수소 원자 및 헬륨 원자. 원자라고 하는 건 전자가 들러붙어서 중성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얘가 들러붙었으니까 요 까만 점이 전자네요. 전자가 한 개 붙어 있는 건 양성자가 한 개짜리라 얘가 수소 원자가 될 거고요. 전자가 두 개 붙어 있는 애는 가운데 플러스 2가 돼서 헬륨이 되겠네요. 그럼 나는 원자의 생성이네요. 이해돼요? 이렇게 원자 생성되는 게 언제라고? 38만 년 3000 켈빈. 이때 뭐가 만들어졌다고? 우주 배경 복사.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돼? 그럼 가는 뭘까요? 수소 원자핵의 생성이야.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한 개가 그냥 수소 원자핵이 됐다고 했어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양성자예요. 그럼 얘가 양성자고, 얘가 중성자고, 얘가 전자가 되겠네. 됐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는 양성자다. 맞아요. 원자의 종류는 양성자에 따라 결정돼. 얜 중성자야. 원자 종류는 양성자, 플러스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져. 그럼 니은은 틀리네요. 우주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나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온도가 더 식었어. 그래서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온도가 높다. 맞겠죠? 답은 4번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A는 고온 고밀도의 광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광원. A는 광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고온 고밀도야. 태양 같은 애죠. 광원. 무슨 스펙트럼이야? 연속 스펙트럼이야.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거죠. 그 다음 B는 어떤 기체에 대한 방출 스펙트럼이래요. 방출 스펙트럼. C는 어떤 기체에 대한 흡수 스펙트럼이야. 이해돼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A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맞죠? B를 분석하면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맞죠? 왜? 스펙트럼으로 원소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고온 고밀도의 빛이 줄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 그럼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흡수되죠. 그럼 스펙트럼은 C입니다. 맞네요. 흡수 스펙트럼이야.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만들어집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5번. 다음은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의 일부입니다. 우주 탄생 직후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빛과 입자들이 뒤섞여 있었어. 이것을 불투명 우주라고 하죠. 우주가 투명하지 않았어. 왜?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서 빛이 앞으로 나가지 못해. 그래서 빛은 전자와 계속 충돌하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해돼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뭐가 만들어졌어? 원자.
어떻게 만들어졌어?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어. 형성되면 전자가 원자핵에 들러붙으니까 우주가 맑아져. 빛이 방해받지 않고 퍼져나갔어. 이때의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렀고요. 이 시점이 언제라고? 38만 년 지났고 3000 켈빈이라고. 아, 선생님, 그럼 이때 만들어진 빛의 현재 온도는, 이때 온도는 3000 켈빈이야. 그런데 이 빛은 우주가 점점 식어가서, 현재는 점점 식어서 3켈빈 정도로 온도가 낮아진 상태로 관찰이 된 거겠죠. 되셨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수소와 헬륨이다. 원자 처음 만들어진 건 수소,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 맞죠? 왜? 빅뱅 때 만들어진 원자는 수소, 헬륨까지만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어디서 만들어졌어? 별 내부의 핵융합에서. 그럼 얘는 맞는 말이고요. A는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죠. 그 다음 디귿, 산소의 형성 시기는 기억, 원자의 형성 시기와 같다. 틀리죠? 산소는 어디서 만들어져?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 아직은 별 안 만들어 있을 시기죠? 기억은 원자 만들어질 때는. 그럼 얘는 안 돼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별의 진화 과정이야? 성운 볼게요. 별이 처음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성운. 성운 중에 첫 번째, 온도가 어때야 돼요? 낮아야 돼. 온도가 낮아야 지들끼리 잘 뭉칠 수 있다 그랬어. 두 번째, 어때야 돼? 밀도가 높아야 돼. 재료가 많아야 뭉칠 게 많아. 아, 선생님, 그럼 별은 성운 중에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지역의 성운에서 많이 만들어지네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 내부에서 중력 수축, 안쪽에서 수축되면서 똘똘 뭉치면서 뜨거워져서 뭐가 만들어졌어? 원시별이 만들어졌네요. 반짝반짝 빛나긴 하지만 아직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진 못해. 그러다가 기억이 된 것 같아. 얘가 아마 주계열성인가 봐. 주계열성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났다는 소리고 이때부터 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해돼요? 이 별이 점점 커지는데 이거 봐. 초신성 폭발을 한대. 아, 이 별은 초신성 폭발하는 거니까 태양 10배인 별이야. 이런 태양 10배인 별은 가장 중심에 목까지 만들어져. 철까지 만들어지면서 초거성으로 바뀌었다가 초신성 폭발해서 사라지게 되겠죠. 이때 초신성 폭발하면 어때요? 초신성 폭발하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기억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며 빛을 방출하는 시기니까 주계열성이 맞네요. 그럼 봐, 이 별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다. 틀려요. 왜? 초신성 폭발하는 애는 태양 10배 이상으로 큰 별이야. 기억 단계 뭐야? 주계열성에서는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죠? 왜? 주계열성은 가운데로 잡아당기는 중력 수축과 수소 핵융합 때문에 일어나는 팽창하려고 하는 내부 압력의 크기가 똑같아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돼. 그러다가 수소 핵융합이 없어지면 중력 수축이 없어져, 내부 압력이 없어져. 그럼 중력 수축만 남으니까 가운데가 점점 더 뜨거워져. 이해돼요? 조그매지고 주변은 부풀어 오르고.
초신성이 폭발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여 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금, 납, 우라늄이 생성된다. 맞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 위에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태양계의 행성을 물리량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눴어. 잘 봐. A는 질량은 큰데요. 밀도는 작네요. 질량 크고 밀도 작은 거 누구야? 사이즈는 되게 큰데 밀도는 작은 거 목성형 행성. 그쵸? B는 질량은 작은데 밀도는 크네요. 지구형 행성. 그 다음 옆에는 밀도야. 반지름이 작고 밀도는 커. C는 반지름이 작아. 조그만 거니까 지구형 행성. D는 목성형 행성.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는 B보다 수소의 양이 많다. 얘들아, 목성형 행성은 대부분 수소,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들이 얼어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A는 목성형 행성은 B, 지구형 행성보다 수소의 양이 많다. 맞네요. 주재료니까. 그다음 B, 지구형 행성은 A, 목성형 행성보다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아니죠. 지구형 행성이 가까이 있어요. C는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보다 온도가 높은 환경, 태양 근처에서 만들어졌죠? 답은 1번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 8번 볼 거예요.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주기는 가로줄 써놓을까요? 가로줄이 같은 주기야. 가로줄에 있는 아이들은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죠. 맞는 말. 현대의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은 족을 나타냅니다. 맞는 말. 같은 족은 뭐가 똑같아? 원자가 전자가 똑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죠. 같은 세로줄끼리는 같은 족이니까 맞는 말이네요. 원자 번호는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로 정한다. 맞죠? 됐어요. 멘델레예프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 질량, 멘델레예프 줄쳐. 얘는 원자량, 무게 순서대로 일단 늘어났어. 됐어? 그러다가 누가 모즐리가 아니다. 양성자 수다. 라고 바꾼 거죠. 됐어요. 원자번호 매기는 거. 현대의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죠?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원소를 배열한 최초의 주기율 아니죠? 원자량, 질량에 따라서야. 아직 원자 번호 순 아니야. 원자 번호는 양성자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얘가 틀렸네요. 9번 보겠습니다. 표는 주기율표의 일부분입니다. 외운 거 한번. 얘는 지금 끝까지 안 나왔으니까 일단 볼게요. A가 누구야? 수소, 수헬, 여기가 리튬. 그치? 그 다음 누구? 나트륨. 이런 식으로 가요. 이해돼요? 알겠어. 여기 13족도 빠졌고 이것저것 다 하기 힘들어요. 일단 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1 동그라미 쳐. 1쪽이 누구야? 알칼리 금속이야. 이해돼요? 알칼리 금속의 특징 써볼까? 첫 번째, 물은 금속 칼로 잘려. 그리고 가벼워.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떠. 두 번째,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물과 산소와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석유나 파라핀의 보관 못 만나게 하려고. 3번, 3번, 물과 만나면 무슨 기체? 수소기체 뽀글뽀글 나오고 물은 염기성이 돼.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빨간색 되죠?
마지막 하나 더 4번. 번호가 클수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알칼리 금속 특징 몇 가지는 외워놓으세요. 1족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 거. 얘는 지금 15족이야. 원자과 전자가 몇 개? 5개. 그럼 얘는 몇 개 더 필요한 애야? 3개 더 필요한 애야. 얘는 16족이야.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 몇 개 더 필요한 애야? 2개 더 필요한 애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틀리기 쉬운 게 하나 있다고 배웠어요. 선생님, 1쪽은 전부 다 알칼리 금속인데요. 1쪽에서 누구가 예외 들어가야 된다고? 1주기 1쪽. 수소만 예외야. 그럼 알칼리 금속은 2주기 1쪽부터만 알칼리 금속에 해당합니다. 1쪽이라고 하더라도 수소는 예외이기 때문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볼까요? A와 D는 열 전도성이 큰 원소입니다. A 아니죠. 수소. 됐어요. B의 원자과 전자수는 5개이다. 15족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가 5개 있는 아이들이죠. 이해돼요? C와 E야. C에 E에 비금속이네요. 15족, 16족. 이해돼요? 얘는 산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생성된다. 얘들아, 산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생성되는 건 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가 산성에 들어가면 수소기체가 나와. 금속 원소는 1, 2족 앞쪽에 몰려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금속 원소는 전자를 1, 2족만 있는 건 아니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워. 전자를 잃기 쉽다는 소리는 원자과 전자가 조금 있어야 버리기 쉽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몰려 있죠. 근데 C와 E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라 안 되겠네요.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번 18쪽 원소와 화학결합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잘 봐. 헬륨, 네온, 아르곤은 18쪽 원소이다. 맞죠? 18쪽을 비활성 원소라고 배워. 비활성은 뭐야? 옥텟 규칙. 가장 바깥쪽 껍질을 완성했어. 그럼 부족함이 없는 애야. 그럼 얘는 화학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거. 아, 선생님 18쪽은 화학 반응을 안 해서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 꽉 차 있어. 하지만 원자과 전자는 몇 개라고 봐야 돼요? 0개라고 봐야 돼. 선생님,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나 있는데요? 맞아요. 최외곽 전자는 헬륨은 2개, 나머지는 8개야. 2개 또는 8개 있지만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참여 안 해서 원자과 전자는 0개라고 봐야 돼. 어쨌든 헬륨, 네온, 아르곤은 18쪽 원소입니다. 맞는 말이네요. 18쪽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0입니다. 맞네요. 얘도. 원자는 화학결합을 통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18쪽 원소와 같아지려는 성질이 있어. 무슨 규칙이라고? 옥텟 규칙. 맞네요. 자기도 완성품이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야. 답은 5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1번. 다음은 원자 A씨의 전자 배치야. 잘 봐. A는 껍질이 몇 개예요? 껍질이 한 껍질. 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나요? 1개 들어있어. A는 1주기 1쪽이에요. 수소겠네요. B는 껍질이 한 껍질, 2껍질이 있고요. 그럼 원자과 전자는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아, 얘는 2주기 16쪽이에요. 그 다음 C는 껍질이 한 껍질, 2껍질, 3껍질이 있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는 2개 있어요. 아,
3주기, 2족이에요. 여기서 얘들아,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어떻다고?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요. 알겠어요? 그럼 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 A 비금속 수소야. 선생님, 1족이면 알칼리 금속인데요? 누구 제외라고? 수소 제외라고. 낚이지 마. 얘는 2족이니까 금속이야. 얘는 16족이니까 비금속이야. 그러면 A와 B가 결합하면 비금속, 비금속이야.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맞네요. 됐어요? A는 양이온이 되기 쉽고 C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C도 금속이야. 2족이면 2개 버리잖아. 얘도 양이온이 되기 쉬워. B와 C가 결합한 화합물, 비금속, 금속이네요. 이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다 틀리죠? 왜? 고체일 때는 어차피 전기가 안 통해. 왜요, 선생님? 이온은 있어. 이온은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있어. 하지만 움직이지 못해. 이동하지 못해서 전기를 운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는 어쨌든 전기를 못 움직여. 그 다음 봐. B와 C의 가장 안정한 이온은 B는 2개 더 채워서 두 껍질 완성하고 싶어 하는 애고 C는 2개 버려버리고 두 껍질만 완성하고 싶어 하는 애야. 그럼 어쨌든 B와 C의 이온은 몇 껍질 완성하고 싶어 하는 애야? 2껍질 완성하고 싶어 하는 애야. 2껍질 완성한 애 누구예요? 네온이죠.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이 들어가겠네요.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눌러질 거야? 됐어요.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잘 봐. 얘는 A, E 플러스야. 이게 중요해. E 플러스란 소리는 전자 2개 잃었단 소리야. 현재 2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야. 아, 전자 2개 잃어버려서 이 그림처럼 됐다면 원래 A는 껍질 하나가 더 있고 전자가 2개가 더 있었단 소리야. 아, A는요. 3주기 2족이었단 뜻이야. 여기서 전자 2개를 잃어버리고 두 껍질만 완성하게 된 거죠. 이해돼?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 B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는 전자를 1개 얻었단 소리야. 그럼 이 중에 하나는 원래 직계 아니란 소리지. 그럼 원래 B는 2주기 17쪽 원자과 전자가 7개만 있었던 애야. 지금은 1개를 더 받아서 이렇게 됐지만 이해돼요? 그럼 이제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A와 B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그냥 A는 3주기 2족이고 그냥 B는 2주기 17족이야. A와 B는 같은 주기가 될 수 없죠. 그림으로 봤을 때 껍질 2개라고 같은 주기라고 하면 안 돼. 원래 상태가 뭐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A와 B가 결합해.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 얘는 이온 결합을 하는데 잘 봐. A는 E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야. 얘네 2개가 결합하려면 얘는 E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B가 2개 필요해. 왜? 결합해서 중성 만들 거니까. 그럼 얘는 A 하나에다가 B가 2개 필요한 거야. 그럼 니은은 틀리겠네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 A와 B가 결합한 화합물 아까 무슨 결합이라고? 이온 결합이야.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 녹이면 이온화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고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죠. 답은 2번만 되겠네요. 됐어요? 이거 서술형에서도 많이 나와요. 왜 이온 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지 액체에서. 그다음 메뉴의 13번 보겠습니다. 할로젠 성질에 대해서 출처 할로젠 몇 쪽이에요, 얘들아? 17쪽이에요. 17쪽 특징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7개야. 얘들아, 원자과 전자 몇 개 만들고 싶어? 8개 만들고 싶어. 그런데 얘는 7개야. 한 개만 더 공유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두 마리가 지들끼리 손잡고 다닌다 그랬어. 그래서 이 원자 분자 두 개씩 붙어 다녀. 이해돼? 네. 두 번째 특징. 얘는 수소와 결합 해서 물에 녹이면 산성이 돼요. 세 번째. 할로젠 특징은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네 번째, 알칼리 금속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거. 실온에서 각각의 특유한 색을 띈다. 맞아요. 위에서부터 연한 노란색, 노란색, 갈색, 보라색 이런 색깔을 띠고 있어요. 아, 옳지 않은 거니까 얘는 옳은 거네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여기 나왔죠?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진다고. 틀리네요. 알칼리 금속은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지는데 할로젠은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그 다음 3번 봐.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진다. 맞죠?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이 커지니까 얘네가 잘 돼. 수소와 반응하여 만들어진 할로제나 수소는 물에 녹아 산성을 띈다. 맞죠? 반응성이 커서 대부분 다른 원소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 맞습니다. 왜? 한 개 모자른 애야. 하나만 더 얻으면 완벽해질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합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표는 주기율표의 일부입니다. 잘 봐. 수, 해, 그치?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뒤에 있네. 마, 알, 규, 인, 황, 염, 아. 됐나요? 잘 봐. A, 비금속. 선생님, 1쪽인데요. 누구 예외라고? 수소 예외라고. 비금속. C, 비금속. 아, 비금속은 공윤결합 물질입니다. B와 G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같다. 얘들아, B는 첫 번째 껍질은 몇 개 완성이야? 2개 완성이야. 두 번째 껍질부터는 몇 개 완성이야? 8개씩 완성이야. 그럼 B와 G는 같을 수 없겠네요. 완성품이라는 것만 같아. 1주기는 2개만 가지고 완성되니까. 그 다음 E와 E는 금속, F는 비금속, 금속, 비금속은 이온결합.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됐어요?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장한 전자쌍수는 C는 봐, 얘들아. C는 몇 쪽이야? 15쪽. 몇 개 공유해야 돼? 3개 공유해야 8개 만들어지잖아. 왜?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D는 16쪽이야. 원자과 전자가 6개야. 2개 공유하면 돼. 그럼 C2하고 D2 중에 누가 공유를 더 많이 해? C가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C2가 D2보다 더 많다. 맞는 말이네요. 기억, 디귿, 리을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15번 봐. 그림 가와 나는
지각을 구성하는 질량비와 생명체를 여기서 알루미늄 봐. 얘들아, 알루미늄 있는 게 지각. 그럼 얘가 생명체. 랭킹 1, 2위는 꼭 외우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랭킹 1위 산소. 랭킹 2위 규소. 지각이라 그래 얘들아. 지구면 누가 랭킹 1위로 올라온다고? 철이. 왜? 핵에 많아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애 랭킹 1위. 산소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 뭐라고? 탄소. 왜? 탄소화합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다 되잖아. 됐나요? 이에 대한 설명, 기억. 산소는 우주에서 가장 많다. 맞아, 틀려? 틀려. 우주에서 가장 많은 거 누구예요? 수소죠? 니은, 규소 몇 쪽이야? 14쪽이야. 왜? 규산형 삼연체 기억나? 원자과 전자 4개. 디귿, 탄소 몇 쪽이야? 14쪽이야. 왜? 원자과 전자 4개. 같은 쪽 원소이다. 맞네요. 됐어? 나는 주로 물과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생명체는 물과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죠. 답은 니은 디귿.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 봅니다. 16번 규산염 삼연체야. 규산염 삼연체는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의 대부분입니다. 가운데 자리에 규소가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14조.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4개. 그래서 4번의 공유결합 할 수 있어서 다양한 광물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모퉁이에 있는 기본 아이들이 산소. 그래서 삼연체 꼭지점에 산소 4개. 그래서 규소 1개, 산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A는 규소입니다. 맞고요. B, 산소는 16쪽이야. 얘들아, 16쪽이면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그럼 원자과 전자가 아니고 6개. 4개이다는 틀리네요. 이해돼요? A, 비금속, 규소. 얘 비금속. 이온 결합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답은 1번. 되셨습니까? 밑에 보겠습니다. 그림은 단백질의 합성이야. 얘네들이 누구겠니? 단백질 단위체, 아미노산. 얘들아, 아미노산 몇 종류니? 20종류요. 이 아미노산들이 무슨 결합해? 펩타이드 결합을 해요.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펩타이드 결합 한 번 할 때마다 물 분자가 빠져나와. 그래서 얘를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요 짝대기들이 펩타이드 결합이야. 이해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볼까요? 아미노산 몇 개인가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아미노산이 14개야. 그럼 펩타이드 결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야. 아, 아미노산 개수보다 펩타이드 결합 개수는 1개 작아야 돼. 왜? 아미노산 2개 사이를 펩타이드 결합이 한 번 연결하면 되니까. 되셨습니까? 기억은 아미노산이다. 맞습니다. 니은이 형성될 때 물 한 분자가 첨가된다. 틀려요. 빠져나가요. 기억은 배열에 따라 형성 가능한 단백질은 20종류다. 틀리죠. 왜? 20종류는 아미노산 종류야. 그런데 너무 중요해. 단백질은 써놓으세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된다. 엄청 많죠? 됐나요? 답은 1번 들어가겠네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18번. 그림 가는 헥사네 구조를 나는 가를 구성하는 네 가지 단위체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는 이중나선이니까 DNA고요. 나는 뉴클레오타이드네요. 이해돼요? 뉴클레오타이드 DNA를 구성하는 거야. 잘 보세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 인산, 염기가 1대1대1로 구성되어 있고 이때의 당은 뭐라고 배웠어? DNA니까 디옥시리보스라고 배웠어. 얘가 1대1대1. 그리고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만들어진 거 보니까. 나의 질량은 가보다 나가 훨씬 크겠죠. A는 탄소까지 만들어졌을 거고요. B는 철까지 만들어졌을 거야. 아니야, A가 얘가 아니군요. 미안. A가, 아이고, 여기네요, 여기. 여기네요. 수소네요. 처음 만들어지고 바깥쪽으로 밀렸잖아. 그럼 원자번호의 크기는 누가 커? 철이 크죠. 당연히 무거울수록 크니까. 다음 페이지 논술형 2번 봅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서 작게 잘라. 물은 금속이야. 막 잘려. 금속인데. 그 다음 쌀 크기의 나트륨 조각을 물이 들어있는 거에다 집어넣었어.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뽀글뽀글 나오고 물은 염기성이 됐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염기성이니까 붉은색으로 반응해. 그런데 나트륨 대신 리튬 칼륨을 집어넣으면 더 격렬히 반응해. 왜? 알칼리는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나트륨, 물 위에 떠서 활발하게 기체를 반응한다. 물 위에 떠서 반응하여 기체를 반응한다. 물 위에 떠서 격렬하게 기체를 반응한다. 아, 리튬이 더 작죠. 얘들아, 잘못. 칼륨은 더 격렬히, 리튬은 더 약하게. 왜? 번호 순서가 리튬이 위고 그 다음 나트륨이고 그 다음 칼륨이잖아. 아래로 갈수록 격렬한 거죠. 된다요. 알칼리 반응성의 크기는 누가 제일? 칼륨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누구? 나트륨. 누가 제일 작아? 리튬. 수용액이 붉은 이유는 왜 그래요? 네, 염기성이 됐기 때문이죠. 수소기체 발생하고 물은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붉게 변했죠. 논술형 3. 마그마의 바다 이후 산소와 규소는 지각과 멘트를 형성하고 철과 니켈은 핵으로 가라앉게 됐죠. 지구의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비 내리고 바다 생기고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했어. A, 지각, B, 핵. 기억의 이유를 물질의 밀도야. 산소와 규소는
잘 봐. 산소와 규소는 밀도가 작아서 떠오르고 철과 니켈은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마그마의 바다대. 그 다음 논술형 4번 탄소화합물이야. 결합하는 방식 볼까요? 알겠어. 얘는 뭐야? 사슬. 얘는 가지 달린 거. 얘는 고리형. 얘는 이중결합했고요. 얘는 삼중결합했어요. 이해돼요? 네. 보겠습니다. 탄소골격의 특징 뭐예요? 가와 나에 나타난 탄소골격은 두 가지 쓰래요. 첫 번째, 원자과 전자가 4개라 최대 4번의 공유결합을 하고, 두 번째,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까지 가능해.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생명체를 이루는 탄소화합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네 번째부터는 채점하지 않는다. 이럴 땐 쓰지 마세요. 핵산도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제1고 기출문제였습니다.